정책 수혜주로 트럼프가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종목이 무엇인가?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. 좋은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시장 대비 높은 알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닥터알파입니다. 지금 현재 이제 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돌입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도 여야가 싸우고 있고 항상 기한을 늘리잖아요.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아닌데 과연 이제 셧다운이 들어가서 증시가 하락할 것 같지 않거든요. 근데 하락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종목을 인텔처럼 올라갈 종목. 인텔이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? 바로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인텔의 지분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 지분 때문에 엔비디아도 투자하고요. 또 인텔이 여기저기다가 뭐 투자하라고 사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삥 뜯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돈을 투자받아가지고 정책 수혜주로 올라갔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정책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인가?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게 되는 거고요.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종목은 누구냐? 바로 캐시우드도 사고 있습니다. 특히나 캐시우드가 지분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을. 앞으로 시장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워렌 버핏보다도 상승장에서는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 더 잘 봐야 되는데요. 그럼 과연 그 종목이 무엇인가? 그 종목은 알리바바와 바이두입니다. 알리바바와 바이두 왜 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?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. 알리바바와 바이두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더 봐야 될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 내용 한번 얘기 드릴게요. 어쨌든 현재 우리 캐시우드가 AMD 주식을 팔고 알리바바와 바이두 지분을 늘렸습니다. 자, 이거는 9월 26일입니다. 얼마 안 된 뉴스예요. 그래서 아크 인베스트가 약 한 매도액은 310억 원 정도를 AMD를 팔고요. 그 다음에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각각 6만 3천 주, 8만 3천 주 매수했습니다. 그래서 약 한 230억 원 규모, 그 다음에 그 전에도 145억 원 규모,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가 되네요. 그 정도를 샀습니다. 뭐 알리바바 투자는 그 전부터 많이 했고요. 벌써 근데 그냥 오르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늦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 달 정도가 남았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신라호텔을 우리가 예식 취소를 했었잖아요. 이제 그게 이제 미중 아펙 정상회담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. 아직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매수할 구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알리바바가 지금 현재 캐시우드가 알리바바를 4년 만에 베팅했습니다. 그 전까지 안 사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베팅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캐시우드도 뭔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? 캐시우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?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투자가 중 한 명인데 이미 어떤 소식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은 게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틱톡도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예전에 이 미국 트럼프와 그다음에 북한의 그 하노이 협상인가요? 이게 틀어진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. 이거 한번 틀어져가지고 그때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.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어쨌든 그건 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뭐 한다는 걸 100% 믿지 않습니다. 100% 믿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한 60% 정도만 이번에 북한이 아니죠. 미국과 중국 협상을 잘 될까 생각하고 있었다면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거 보면서 플러스 한 20% 정도까지 좀 올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캐시우드가 사지 않았다면 얘기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캐시우드가 사는 걸 보면서 한 80%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려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샀는데 뭐 알리바바와 이제 제가 바이두의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건 잠시 뒤에 좀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단순히 이제 이게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이 친해지니까 사야 된다. 이건 아닙니다. 이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AI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뭐 70조 정도를 구축을 한다고 하죠. 투자해가지고. 그래서 뭐 오픈소스도 만들고 있고, 그 다음에 엔비디아랑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. 바이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, 그 다음에 AI라든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시우드가 산 게 뭐 굳이 이슈나 이런 단순한 뉴스 때문에 산 건 아니다.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실적이나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을 분명히 보고 산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이번에 이슈되기 전에 한번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번에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한 2, 3주 정도의 어떤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한번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
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있다.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임박해서 하시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를 들어서 뭐 10월 30일부터거든요. 이게 이 앞에기 근데 뭐 11월 2일이라고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막 이전에 막 종목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10월 한 25일 정도에 사요.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의 오를 만큼 다 올라서 사시는 거예요. 이러면 절대 안 돼요. 이거 만약 앞에 정상회담에 가가지고 이벤트 드리븐은 기록하셔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. 이거 무조건 중요해요. 이건 어느 나라나 거의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벤트의 결과, 이 회담 같은 경우,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선거 같은 경우, 뭐 트럼프 당선이라든지,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있었죠. 저 영국의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. 결과를 보는 순간 망합니다. 그러니까 결과가 임박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. 사실 그럼 지금부터 사가지고 이벤트 드리븐에 맞춰서 그 전에 팔고 나오시는 거고요. 아니면 아예 정상회담 다 보시고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화해를 했어요. 화해를 해가지고 이게 악수하는 겁니다. 악수를 했어요. 그럼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사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절대 임박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. 지금까지 항상 임박해서 저도 사가지고 뭐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왜냐면 임박하면 사고 싶거든요. 막 올라가니까. 자, 예를 들어서 31일에 지금 10월 31일에 열립니다. 그래서 뭐 신라 호텔이 이제 막 그 문제가 한번 됐었잖아요.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제 뭐 예식하는 사람들한테 막 그 예식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임박한 사람들한테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도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유가 중국 측이 이제 신라 호텔 영빈관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표했다.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어 오는 이런 자리에 미국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미국이 만든 자리에 중국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겠죠. 다행히 우리나라로 오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국 바로 앞에 있고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우방이고 가장 확실한 동맹이기 때문에 둘 다 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. 그러니까 둘 다 뭐랄까요? 막 그 자신들의 그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오게 하고 자신들의 어떤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. 어쨌든 그래도 회담을 하는 장소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어도 회담을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. 지금 전 세계가 저는 분명히 이 회담에 집중할 거라고 봐요. 전 세계가.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중국 때문에 일어난 이 관세 협상, 관세 문제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오랜만이에요.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이고요. 시 주석도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거고요.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몇 년 만이고요. 6년 만이네요. 2019년 6년 만에 만나는 거고요. 어쨌든 거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주식 알리바바, 바이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대장주는 제가 먼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알려드릴게요.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젠슨 황이 올 수도 있다. 올트먼이 올 수도 있다.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우리 CEO죠. 샘 올트먼은 오픈 AI, 챗GPT의 CEO입니다. 이 두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이네요. 경제 행사, 경제인 서밋이. 자,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이제 인텔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인텔은 거의 뭐 이제 사라지지 않나? 사라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인텔 막 구조조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 CEO가 가가지고 이제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지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만나가지고 엔비디아 또 지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인텔이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빠바박 올라갔죠. 자, 이 것들이 바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텔이 좋아진 게 아니고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라도 샘 올트먼이나 그 다음에 또 젠슨 왕이 와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토대로 또 만들어질지가 저는 또 궁금합니다. 이번에 미중 무역이니까 이번에 협상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얘기만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젠슨 왕, 샘 올트먼의 애플의 팀쿡 또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게다가 알리바바의 에디우나 그 다음에 틱톡의 추쇼우즈 하여튼 중국의 빅테크 기업 경쟁을 다 온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CEO들은 다 온다. 뭐 한국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또 있겠죠.
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CEO들이 다 모이고 있다. 지금 이 정도의 어떤 뭐랄까 만약 이 성사가 된다면은 그 정도로 큰 이슈와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모멘텀 이후에 지금 가장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종목은 당연히 중국 주식이 될 겁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바닥에 있었거든요.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때문에 중국 종목들이 미국에 있던 중국 종목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거든요. 물론 지금 좀 올라왔어요. 한 50%, 40% 정도 올라왔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끝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. 알리바바와 또 이 틱톡 이번에 협상이 잘 된다면 또 오라클이 또 여기 엮여 있죠.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그 다음에 또 오픈 AI 샘 올트먼이 만약에 얘기가 잘 돼서 뭐 중국에 투자, 중국의 또 뭐 무역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 잘 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.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이 안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한번 지금은 꼭 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번에 있을 아펙 회의 그리고 이때까지 올 만한 그런 어떤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차트랑 한번 실적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알리바바입니다. 자, 알리바바 실적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알리바바 실적을 보시면 알리바바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. 자, 2분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9%였어요. 근데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.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의 바닥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이때도 마이너스, 매출도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 플러스 15%였습니다. 알리바바가 자,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세상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. 시장 그거 컨센서스보다. 그 말은 결국 한 10%, 20%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빠진 게 그였구나 올랐어요. 이때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바바가 올랐던 이유는 뭐 AI가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클라우드 엄청나게 중국도 지금 투자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매출 성장치를 30%인가 40%인가 그때 당시 아마 제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알리바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알리바바 차트입니다. 지금 바닥에서 지금 한 9월부터 좀 올라왔죠. 9월 한 말부터 9월 한 초부터 좀 올라왔습니다. 9월 초부터 올라왔어요. 한 30% 정도 올라간 것 같거든요. 30% 올라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시면은요.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. 2021년부터 빠졌어요. 2021년 쭉 빠져가지고 약 300달러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거든요. 거의 지금 올라와도 겨우 반토막입니다. 지금 다른 종목들 보시면은요. 뭐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자 브로드컴이나 전부 다 자 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. 오라클도 마찬가지고. 근데 아까 보셨던 알리바바는 저 위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는 지금 이제서야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라도 이번에 미국과 중국 협상이 잘 돼서 알리바바가 AI 관련돼서 조금 더 투자나 실적이 진짜로 모멘텀을 잘 받을 수 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트럼프의 어떤 성격상,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어떤 스타일상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100%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반도체를 엔비디아가 지금 팔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신제품,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제품들을 지금 다 허락해 줄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만약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넓기 때문에 저는 알리바바가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차트라는 게 그렇습니다. 차트가 좋고 예쁘다고 해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당연히 차트가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. 결국 모멘텀, 실적, 그 다음에 모든 수급 맞춰줘야지 올라가는 건데 차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이밍을 보는 거거든요.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냐 아니면 매도할 타이밍이냐 타이밍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. 자,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알리바바가 지금 여기서 갭을 한번 올렸고요.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엔 여기로 한번 빠졌을 때 상승 추세에서 한 번씩 내려왔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면 지금 현재 계속 보이시면 여기 계속 여기 딛고 가잖아요. 한 번씩 딛고 가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여기를 뚫고 올라갈 정도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100%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지금 모든 수급이 전부 다 저쪽으로 흘렸습니다.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그다음 엊그제는 또 의약품 쪽으로 갔잖아요. 지금 모든 수급은 다 이 트럼프가 한마디를 해야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약간 좀 트럼프가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씩 해야 되는데 곧 다가올
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트럼프 입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. 그때 되면 한번 튀겠죠. 그래도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해버리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안 좋은 얘기라면. 그럼 안 좋은 얘기에 빠진다. 그러면 그때가 진짜 사야 될 기회인 것 같고요. 이번에 만약에 셧다운 때문에 떨어진다. 그래도 사야 될 기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버린다. 그럼 조금 더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그 매도 그리고 보유자 영역이지 신규로 매수할 구는 아니고 차라리 그럴 거라면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그리고 테슬라나 이렇게 그런 종목 사는 게 낫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바이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두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대신 바이두의 매출은 뭐 거기서 거의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엄청 늘은 적이 있어요. 56%나 주당 순이익이 늘었거든요. 그런데도 빠졌습니다. 사실은 이제 중국 종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이 오르든 떨어지든 빠졌습니다. 계속. 그 말은 결국 아직까지 사람들의 수급이나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56%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있는데 그게 어니봇이라고 있나요? 어니봇인가가 있습니다.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게 엄청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대요. 중국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본 거고요. 그다음 뭐 자율주행도 있고요. 등등등.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거고 바이두 같은 경우는 실제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이두 차트를 보시면 아까 봤던 알리바바와 다르게 아직까지 추세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. 이제 그 말은 결국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사고 팔고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종목이 알리바바만큼의 그 정도의 뭐랄까요 안정성이 조금 덜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굳이 좀 사야 된다면 현재로서는 알리바바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또 크게 올라가거든요. 이제 보시면 그 전고점 같은 경우에 자 엄청 높죠. 여기도 자 지금 거의 뭐 이거는 약 한 350달러까지 한번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면 뭐 2배, 3배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좀 봅니다. 물론 근데 이게 트럼프가 과연 그 정도까지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올라가게 둘까? 자신의 어떤 테슬라나 자거 뭐 구글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걸 바라지. 이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이 그렇게 올라갈 걸 바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트럼프 어떤 스타일상. 어쨌든 그래도 룸은 그 정도로 넓다는 거,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알리바바 바이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벤트 드리븐 같은 경우에는 임박해서 사시는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막 가네 하면서 막 10월 말이 돼가지고 10월 25일 막 이럴 때 막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막 사시면 안 됩니다. 혹시라도 미중 무역 협상을 안 한다고 하거나 미중 무역 협상을 하는데 당일에 예전에 미국과 북한처럼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진짜 막 엄청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폭락이 나오니까 이거 임박해서 사시는 거 아니고 만약 임박해서 사실 거라면 아예 다 끝나고 나서 올라갔다가 한번 빠졌을 때 이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임박해서 사면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과 좋은 내용들 항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자주자주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나 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적어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